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계획 도구거든요. 근데 여기 막상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짤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이나 또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농, 농업에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모두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거의 100%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나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막상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 학원 다니자니 그렇고 또 어디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 과정에 사업계획서는 이제 일부에 들어가 있지 따로 반을 개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귀농귀촌인이나 농부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소상공인 또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업계획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누구든지 이제 창업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무턱대로 하는 창업은 이제 거의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는 창업은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창업에 대해서 잠깐요. 사업계획서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영상은 놓치지 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의 이제 비결은 작성을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요령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그러한 요령을 실질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전에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그 순서를 알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거라고 똑같으면 됩니다. 집을 짓기 전에 건축 자재를 그 집 주변에 다 갖다 놓고 그 집을 짓기 시작해야지 건축 자재도 안 갖다 놓고 집을 짓겠다고 설계도 놔두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료 수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자재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사업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템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영순입니다. 이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빵집으로 할 건지 치킨집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인터넷 창업을 할 건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건지 아이템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아이템이 나오면은 이제 비전을 뭘로 할 것인지 농장의 현황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소상공인이면 그 점포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 자료, 내부 평가 자료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돈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건축으로 말하자면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계획서 순서가 있습니다. 참 맨 뭐 일반적인 순서인데 비교적 잘 돼 있는 사업 계획서는 그 이와 같이 사업의 비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장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 평가가 나오고 외부 평가가 나오고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고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의 비전은 그러면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업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그래서 사업의 비전을 하기 전에 대표님들은 첫째 아이템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네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빵집을 할 건지 치킨집을 할 건지 그런 거 아이템이라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나왔다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그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그때서. 그러니까 아이템이 먼저 나오고 이제 사업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된다. 근데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보다 큰 개념의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강식품 회사를 한다. 뭐 어떤 아로니아 농장을 한다든지 식품 회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산 어떤 마늘이나 육종 마늘이나 어떤 생강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의 비전은 나는 우리나라 모든 이의 아름답고 건강한 쌀을 위하여 전 국민의 식탁에서 먹는 명품 서산 육종 마늘과 생강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전 국민의 식탁에서 먹는 명품 서산 육종 마늘과 생강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어떤 이상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사업의 비전 내용에 크게 봐서는 이제 첫째는 비전, 세부로 이제 목표가 있다 이겁니다. 목표는 비전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어떤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제1의 채소 양념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혼과 정성이 담긴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나라 전체였지만은 이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채소 양념 산업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 그런 서산 육종만을 이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어떤 혼과 정성이 담긴 좋은 제품을 생산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간 거죠,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이 바로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목표.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 안에는 첫째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있고,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자신이 띈 사명을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바른 먹거리를 통해 온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촌 모든 이의 건강한 식탁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상입니다. 사상. 나의 사상을 비전 안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첫째는 비전,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사명. 이 세 가지를 사업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농장의 현황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큰 제목 세 번째는 농장의 현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농장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설립일, 그 다음에 뭐 대표이자 이름,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냐, 직원 수는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소재지는 어디다 둘 거냐, 가공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경작 면적은 어느 정도나, 주 재배 품목은 뭐 서산 육종 마늘이야, 서산 생강이다. 주 가공 품목은 뭐냐, 다진 마늘이냐, 뭐 즙이냐, 뭐 엑기스냐,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은 뭐냐,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현황도 나와야 되겠죠. 아까는 이제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이라면은 이번에는 공장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공장에 대해서 어떤 농장 경영은 몇 년도에는 뭐 어떻게 했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공장 연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작목은 몇 년도에는 무슨 주작목을 했고 몇 년도에는 무슨 주작목을 하겠다까지 나와야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 유통작물은 뭐다, 주 가공품은 뭐다, 입점은 언제 했다는 연역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공장에 대한 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원 현황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장 이름은 뭐고 실장, 공장장, 비정규직까지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산 상품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좋아요. 네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생산 제품 현황. 나의 제품명은 일반 냉동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램 단위로 200g, 500g, 1kg. 또 특징까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뭐 재료로 신선한 재료로 다져서 급속 동결하여 냉동 초라함으로 그 연중 공급이 가능하고 위생적이며 바쁜 현대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관리하고 간편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좋다 이거죠. 뭐 까고 어찌고 할 시간도 없이 바쁜 세상이니까 주부들한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어필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서산 6종 마늘은 3kg, 5kg, 10kg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대한민국 대표의 명품 브랜드로 선정된 마늘을 먹는 명품 농산물 시대를 열어가는 대표격 1차 농산물입니다. 대표적 1차 농산물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징을. 그 다음에 서산 토종 생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kg, 5kg, 10kg가 있다고 한 다음에 재래종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계량종보다 월등한 맛과 향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세상 생강 계량종, 그 다음에 서산 깐 생강 이런 식으로 제품명하고 그 다음에 포장 단위 특징 이 세 가지가 생산 제품 현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으로도 또한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진으로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앞에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욱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아 이런 제품들이구나. 예, 그렇게 해서 알게 돼. 그다음에 스와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스와트 분석은 뭐냐면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네 가지, 즉 강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 그 다음에 약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따가지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강점은 서산 마늘을 지금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온 국민이 뭐 호응하고 먹는 명품 농산물 이런 점에서는 강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약점은 사업장이 서산에 있지 못하고 아마 다른 데 있는 모양이죠. 서산 육종 마늘을 꼭 서산에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빈약하기 이런 것도 약점이네요. 또 영업을 잘 못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솔직하게 여기다 써놨네요. 세 번째로. 근데 이분이 기회는 뭐냐? 농림부에서 서산 육종 마늘 200억 브랜드 사업을 유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회가 왔네요. 이 사업을 잘 하면은 이게 정말 이 마늘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가의 위험론이 또 있다 이거죠. 식당을 잘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식당이 생기면은 그게 나한테는 큰 위협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가의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또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강점 요인은 살리고 아까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은 살리고 강점은 더 키우고 기회 요인은 살리고 그 다음에 약점 요인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은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요인은 뭐냐면요. 외부 평가 요인은 외부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그런 서상 육종 마늘에 대한 평가는 식품의 수요는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기능성이 있는 식품 수요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괜찮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건강식을 선호하고 또 자연식을 선호하는 것도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 등에 우리 내부적인 자원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여 년부터 1차 농산물인 그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점을 또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전에 유통으로 맺은 인적 자원이 많은 모양이죠. 유통을 하다 왔나.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는데 7개월 동안 방문자 수가 12,000명이나 됐네요. 정도 되고 육종마늘 매출도 2,1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볼 때 몇 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그런 신장을 기대하고 있네요. 이게 내가 장점이다 이거지. 이거 인터넷을 잘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다변화를 위한 건강 기능성 신상품을 개발 중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신상품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갈파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쫑 장아찌, 이건 이제 서비스 상품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마늘을 많이 시키면은 마늘쫑 장아찌를 조금 보내주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벤처농업대학도 아닌 모양이죠. 이러한 인연도 있고 서산시 농수산물 홍보기획단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한테 좋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종 업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나만 뭐 내가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황도 살펴보시고 어떤 냉동 그런 다진 마늘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냉동 다진 생강, 냉동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이 뭐 서산 특산식품도 있고 그린촌도 있고 화원농협도 있고 뭐 황생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분석도 해야만이 내가 더욱더 강점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또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것을 인제서 개발한다고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품질은 인증이 있냐 없냐, 나 같은 경우는 없는데 또 이런 냉동마늘 그린초는 있네요. 그러면 나도 이 IS 인증을 받든지,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따라가려는 노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동종업계 품목별 가격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소농 가격에다가 그 소매 가격에다가 도매 가격을 이제 중간쯤에 내는 것이 로컬푸드 가격인데, 다른 회사치 가격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지 또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지 중간 가격으로 파는지 해서 나의 제품 가격을 적절하게 먹여야 되지, 나만 또 비싸게 막 올려가지고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격 분석을 해가지고 내 사업 계획서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또 물건을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누가 팔아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시 분석을 통해서 정말 고객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라는 것은 내 회사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을 하고 유통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고객, 커스터먼트, 자사, 컴퍼니, 경쟁사, 컴피티션, 유통, 채널, 이게 사시자가 있는 4개라 사시 분석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이라는 것은 현재 구입하고 있는 190명이 확보하고 있다. 직접 구입 고객이 뭐 하나로마트에 5곳이 입점하고 이런 고객을 분석한다 이거죠. 나의 고객이 어디 있는가를. 그 다음에 육종 마늘은 지금 국내산 명품 농산물이며 전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 이제 육종 마늘인데, 생강은 그런 인정받는 농산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자본과 시설에서 뒤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분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로마트 또 어떤 일반 마트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분석을 했고, 또 온라인은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판매를 실시했는데 190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으로 1차 농산물 판매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분석을 해놨네요. 이렇게 사시 분석을 한번 대표님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내용만. 자, 다시 한번 고객을 분석을 하고, 자기 회사를 분석하고, 회사 제품, 그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을 하고, 유통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피 분석이라고 있어요. 뭐 이게 전문 용어인데 전문 용어답지 않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시 분석은 뭐냐면, 첫째 상품의 P, 프로덕트를 상품이라고 하는 영어로,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하는,
CP. 그 다음에 유통을 place라고 합니다. 어떤 기반, 유통, place. 그 다음에 촉진, promotion. 이 네 가지를 4P 분석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많이 써먹는 그 말인데요. 뭐 어려울 것 없이 상품이라는 것은 내 상품에 대해서 첫째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은 상품으로 승부를 보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 같은 상품 제품이라도 소포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구람대로 4인 가족, 1인 가족 그런 식으로 소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상품의 분리죠. 상품을 분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게별로.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고가의 가격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오픈마켓은 또 싸게 나가니까 가격을 좀 더 다운시켜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떤 가격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선택적인 진출, 농협 하나로마트로 갈 거냐, 일반 마트로 갈 거냐, 식자재 회사로 갈 거냐, 학교급식으로 갈 거냐, 로컬푸드로 갈 거냐, 이런 다양한 루트를 마련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진,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산시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서산시 차원에서 이제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 판매도 하고 예약제, 주문 판매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하고, 개인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홍보,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카페 등록도 해주고 페이스북에서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통한 자기 그 촉진 전략도 괜찮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오면 좋은데 자꾸 생산비가 자꾸 자기 소득을 까먹는 거니까 웬만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전략도 한번 그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선택이 다양하도록,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고가의 가격 정책을 쓸 건지 아니면 저가의 가격 정책을 쓸 건지를 대해서 나름대로 또한 그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적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그런 어디로 낼 것인지를 또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촉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에서 그 지정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 차원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괜찮고,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내가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뭐 블로그나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지 또한 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모든 그런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모션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안 들어가고. 그러나 누구한테 또 맡겨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라 이거지. 이게 사피 분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첫째 마당 농바시 제 19강으로 보내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표님들이 좀 자극을 받고 하나라도 좀 실천을 해보시면 제 영상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쨌든 대표님들 바쁘시지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밑에 영상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농바시 제 19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제 20강으로 사업계획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